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일반적인 게이밍용 PC에서도 LTX 모델을 구동시켜서 동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간단하게 제 서브 컴퓨터에서 생성한 영상 결과물들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새롭게 추가된 커스텀 노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워크플로우 설정 방법, 모델 다운로드 방법, 낮은 VRAM 환경에서도 동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초보자 기준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 서브 컴퓨터 3060 Ti 그래픽 카드로 만든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컴퓨터로 동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3060입니다. 오늘은 일반 컴퓨터로 동영상을 만들어 봤어.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3060인데 생각보다 엄청 괜찮아. 한번 도전해봐.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오늘은 LTX 2.3 한국어 대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개의 영상 보여드렸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레이싱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시작 이미지를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시작 이미지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3번째 이미지도 시작 이미지를 넣어서 영상을 만든 거고요. 이 마지막 영상은 텍스트 투 비디오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넣지 않고 순수하게 프롬프트만 입력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컴퓨터 사양이 대략 5년 정도 전 모델을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동영상을 집에서 개인이 만들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대단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의 댓글들 보면 PC 성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 영상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커스텀 노드 업데이트된 내용들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기존의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숙련된 분들한테 짧고 빠르게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초보자 분들이거나 제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멀티 이미지 로더에서 변경사항이 하나 추가되었는데요. 원래는 프리셋 구성이랑 매뉴얼 인풋 이렇게 2가지밖에 없었는데, 사진을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비율은 유지되고 크기만 메가픽셀을 내가 직접 수동으로 입력해서 출력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한 가지 옵션을 추가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입력한 사진의 비율은 유지하면서 크기만 조절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메뉴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입력한 사진들의 비율이 제각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처음 사진을 기준으로 비율을 잡고 나머지는 크롭하면서 맞춰지는 형태로 그렇게 작동하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LTX 시퀀서 노드인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노드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동영상을 만드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워크플로우를 평소에 가장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가끔씩 텍스트 투 비디오를 사용해야 될 때 나중에는 다시 또 이 워크플로우를 열고 이런 것들이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바이패스라는 옵션을 하나 추가를 했거든요. 이따가 설명드린 내용이긴 한데, 텍스트 투 비디오 모드를 톡을 온 해주시면은 이 노드는 내부적으로 비활성화가 돼서 입력받은 3개의 값이 그대로 반환되는 구조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텍스트 투 비디오가 필요하실 때는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TX 멀티 로라 로더라는 노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드를 만들게 된 배경은 제가 며칠 전에 채널에 게시글로 LTX를 활용해서 TTS를 만드는 걸 도전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까지 테스트는 끝났고 잘 작동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디노 오디오 로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난 주말 동안에
제 목소리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한 건데요. LTX 모델은 동영상하고 오디오를 둘 다 동시에 생성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로라를 적용시킬 때도 그 강도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KJ 형님이 만들어두신 노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앞으로 이것저것 다양한 로라를 불러오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씩 연결하기가 귀찮을 것 같아서 기본 강도와 비디오 강도, 오디오 강도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멀티 로라 노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노드를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어떤 거는 비디오 강도만 놓고 쓰고 어떤 거는 오디오 강도만 놓고 쓰고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결과물이 이 동영상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쇼츠에 올렸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유튜브 정책이 매우 엄격해져가지고 딥페이크 관련해서 어떤 안 좋은 경고나 이런 거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바로 지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은 아주 완벽해요. LTX 모델을 사용해서 TTS를 구현했습니다. 지금은 가벼운 테스트지만 좀 더 다듬으면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네, 진짜 이거 보면서 저는 진짜 이거다 싶었거든요. 지금은 비록 테스트라서 제가 준비했던 데이터셋도 음질이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학습도 많이 시킨 게 아니라서 조금 더 다듬어야 되지만 가능성을 봤다는 거죠. 일단 된다, 가능하다, 여기서 퀄리티만 올리면 되겠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LTX의 잠재력이 또 한 번 증명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일론 머스크 사진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미지 2 비디오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해상도를 0.01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줄여가지고 생성을 하시면은 비디오는 그냥 버리고 나중에 오디오만 추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음성 파일로 사용해서 감정 표현이 가능한 TTS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TTS는 항상 일관된 목소리로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LTX는 정말 만능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가이드라는 노드인데요.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대사를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동영상을 내가 몇 초짜리를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평소에 사용하던 감에 의존해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얘기를 했을 때 자연스러운 게 대략 한 5에서 8초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대사가 좀 더 길어져서 내용이 추가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대사가 길어져서 내용이 추가가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추가했다면 이게 대략 몇 초일지 감이 혹시 오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영상의 길이가 적절한지 초안을 잡아야 되니까 앞에 샘플링 단계를 좀 꺼버리고 1단계만 열어놓고 초안을 생성해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은 나머지 것도 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생성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감에 의존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한 달, 두 달 막 계속 해보니까 어느 순간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드를 만들게 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최소 비디오 길이라고 표시가 돼서 2.25초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단어를 토큰으로 계산을 해서 최소한 영상이 이 정도 길이 이상은 되어야 적당하다, 이렇게 가이드를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사를 추가해서 저도 반가워요, 이렇게 따옴표로 다시 감싸주게 되면은 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근데 이 노드를 만들 때 생각을 했던 게 다만 이 숫자는 순수하게 대사 길이만 추천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대사는 말 안 하지만 어떤 제스처나 화면 전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대답한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영상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저도 반가워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악수를 하면서 미소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장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3.36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넉넉 잡아서 한 7초에서 8초 이 정도는 해줘야 적당한 영상이 나온다 하고 참고 자료로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부정 프롬프트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노드에서 자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여기다가 추가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부정 프롬프트는 평소에 고정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숨겨 놓으면은 그대로 작용이 되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밑에 보시면 프레임 레이트라고 있어요. 이거는 왜 들어가 있냐면은 LTX 모델에서 보통 긍정 프롬프트와 부정 프롬프트에서 선이 나와서 LTX 컨디셔닝이라는 노드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프레임 레이트를 입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그냥 통합시켜 버리자. 그럼 깔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능을 그냥 통합시켜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정리가 굉장히 깔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노드는 LTX 모델 전용으로 만든 노드인데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LTX 워크플로우가 상당히 복잡하고 선 연결이 깔끔하지 않고 좀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 노드를 만들게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체크 포인트를 사용하는 저 같은 사람은 체크 포인트에 넣고 쓰시면 되고, 아니면 평소에 KJ 스타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KJ 스타일로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델들과 VA를 별도로 선택하실 수 있게 구성을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GGUF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유넷을 선택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입맛에 맞게 설정한 다음에 모델선 이렇게 하나씩 빼가지고 연결하시면은 정상 작동 잘 되니까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기가 VRAM 사용자를 기준으로 만든 워크플로우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워크플로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은 워크플로우 주소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서 받으시거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받으시고요. 다운받으신 워크플로우를 컴피 UI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집어넣어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가 열리는데요. 아마 많은 노드들이 이런 식으로 빨간색 표시가 되면서 비활성화 되어 있을 거예요. 상단에 매니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Install Missing Custom Node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전체 리스트를 싹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왼쪽 하단에 보면 인스톨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깔려있는 게 있어서 많이 표시가 안 됐는데 처음에는 여러 개가 뜰 겁니다. 인스톨 버튼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재시작하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리스타트 버튼 눌러주시고 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은 재시작하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노드가 불러와졌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모델을 다운받아야 되는데요. 워크플로우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지 다운로드 헬퍼라는 노드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구현했던 방식은 여기에다가 버튼을 하나 달아가지고 클릭만 딱 하시면은 자동으로 쭉쭉쭉 받아가지고 지정된 경로에 완벽하게 다운로드까지 완료가 되고 바로 실행 버튼만 누르면 되실 수 있도록 세팅을 다 해놨었는데 컴피 UI 측에서 이런 노드를 만들 때는 사용자가 잘 알지 못하게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 시스템은 보안 위협 때문에 별도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다운로드는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다운로드 받은 모델들을 경로에 맞게 직접 넣는 것까지는 다들 직접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8기가 VRAM 사용자분들을 위해서 조합한 세팅은 GGUF Q4KM 모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은 기존의 KJ 스타일로 사용하시는 분들과 동일한데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이렇게 사용했을 때 퀄리티도 괜찮게 잘 나오고 8기가 VRAM에서 잘 작동했으니까 이대로 똑같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선 모델부터 하나씩 받으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오픈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오픈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밑에 것도 텍스트 인코더 버튼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이어서 또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취소를 할 거고요. 모델들을 다 받으시고 나면은 각각의 컴퓨터마다 경로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노드를 약간 옆으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내 컴퓨터에 어디에 폴더가 존재하는가 이거를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를 찾아 들어가시고 모델 폴더 안에 유넷 폴더에다가
이거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델 폴더 안에 있는 텍스트 인코더 폴더에다가 이거를 넣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다 넣으셨을 때 체크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레디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한 번 더 검증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든 모델을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레디 버튼을 눌러서 이상이 없으면 컴피 UI를 재시작 한번 눌러서 껐다 켜주시면은 모든 모델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모델을 다 받으셨으면은 이거는 이제 안 쓰는 거니까 지우셔도 되고 옆에다가 이렇게 치워 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모델을 다 받으셨으면은 모델들이 잘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바로 실전입니다. 밑에 보시면 노란색 박스에 몇 초의 길이의 동영상을 만들 건지 선택하는 옵션인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 큰 해상도에 너무 긴 영상을 만드는 거는 한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권장하는 시간은 5초 그리고 8초 요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10초도 가능하긴 한데 8초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프레임이 있는데요. 이거는 24프레임으로 그냥 고정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멀티 이미지 로더라는 노드인데요. 여기다가 시작 이미지로 사용될 사진을 넣어서 동영상을 만드셔도 되고, 나는 일단은 그냥 프롬프트만 넣어서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투 비디오 모드라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켜주시게 되면은 실제로 동영상이 만들어질 때는 오직 입력된 프롬프트만 반응을 해서 동영상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실험을 해보죠. 지금 사진이 들어가 있지만 텍스트 투 비디오 모드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면 이쪽에 있는 사진하고는 관계가 없는 동영상이 만들어질 거고요. 한번 대충 프롬프트 입력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진짜. 나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고 싶어.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단 말이지. 네,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총 2단계로 나누어서 영상이 만들어지는데요. 생성 다 하고 보니까 왼쪽 캐릭터가 좀 더 이뻐 보이고 피부도 더 깨끗해 보이고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초안만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보는 영상이고, 처음에 우리가 입력했던 프롬프트는 이렇게 오른쪽 영상처럼 만들어지도록 프롬프트가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대화가 잘리진 않는지, 길이는 적당한지, 발음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여기 보시면은 스위치 버튼이 있어요. 스위치 버튼을 위에 것만 놓고 먼저 만드시고, 이거 괜찮네, 잘 나왔네 싶으면은 오른쪽까지 켜가지고 한 번 더 생성을 진행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어서 이미지를 기준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토글 버튼을 오프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입력된 이미지가 이제 기준을 삼아서 시작 이미지로 기준 삼아서 생성이 되는 건데요. 프롬프트는 그대로 유지하고 1단계만 먼저 생성을 해볼게요. 시작. 아, 진짜. 나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고 싶어.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단 말이지. 네, 제가 GPT한테 달라고 했던 프롬프트가 약간 나사 빠진 여자 캐릭터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주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성했는데 마음에 드니까 이번엔 업스케일링까지 이어서 해볼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토글 버튼에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어서 두 번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아, 진짜. 나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고 싶어.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단 말이지. 네, 영상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피부도 깨끗하게 나오고 여러 가지 표정이나 이런 것도 잘 구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비교해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LTX 모델이 기본적으로 시작 이미지를 지정을 해주는 게 전체적으로 결과가 훨씬 더 선명하고 일관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시작 이미지를 하나 넣어가지고 만드시는 게 제 경험상 퀄리티가 더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뭐 풍경이나 추상적인 장면 그런 거 만드실 때는 텍스트 투 이미지로 해도 꽤 괜찮으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옆에다가 워크플로우를 하나 또 빼놨는데요. 이거는 업스케일링 관련된 워크플로우입니다.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최종 완성된 해상도가 대략 1메가픽셀 수준이거든요. 1088 곱하기 1088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24프레임으로 만드니까 실제 제 모니터에서 봤을 때는 약간 영화관 옛날 영화 보는 것처럼 FPS가 약간 느린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저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30프레임으로 맞춰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AI 기반으로 프레임을 업스케일링 해주는 노드를 추가를 해놨고요.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생성된 동영상은 컴퓨UI 폴더 들어가 보시면은 아웃풋이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건데요. 그렇게 저장한 영상을 불러오기 하면 되거든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별도로 불러오셔도 되는데 저는 드래그로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요. 이거를 가져오시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기본 값으로 FPS가 24라고 써 있죠. 네, 원본 영상이 24프레임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30프레임 영상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타겟 FPS라는 노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30을 제가 미리 써놨고요. 여기에 있는 설정 값들은 그냥 기본 상태로 놓고 쓰시면 되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비디오 컴바인 노드를 클릭을 하시고 위쪽에 있는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프레임 업스케일링이 시작이 되거든요. 한번 보시죠. 아, 진짜. 나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고 싶어.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단 말이지. 네, 이렇게 해서 24프레임짜리 영상이 30프레임 영상으로 프레임 보관이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서 60프레임도 하셔도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마 V램이 모자라서 중간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막상 60프레임 해봤자 30프레임이랑 큰 차이는 없으니까 30프레임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FPS를 업스케일 해줬다면 동영상의 해상도를 업스케일링 해주는 워크플로우를 진행을 할 건데요. 방금 전에 프레임 보관이 완료가 된 동영상을 이번에는 여기다가 가지고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비디오 컴바인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줍니다. 네, 영상이 완성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해상도가 2176 곱하기 2176으로 30프레임 영상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과정들을 돌이켜보면은 처음에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불러와서 프레임 보관을 해주고 프레임 보관 완료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조금 더 화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해상도 업스케일링까지 진행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막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RTX 비디오 레졸루션이라는 노드는 자동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수동으로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 노드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다루어 놨으니까요. 여기 링크를 들어가셔서 설치 방법을 따라서 완료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컴퓨터 사양이 좀 더 좋으면 이렇게 번거롭게 만든 거를 불러오고 또 한 번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여기 있는 노드들을 한 번에 연결시켜 가지고 실행 버튼만 누르면 끝까지 업스케일링까지 완료가 되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32기가의 메모리를 가지고 8기가의 V램을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는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따로따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중간에 메모리 부족으로 오류가 나서 작업이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타협점을 찾았다 이렇게 보시고 기본 생성된 영상으로 쓰시다가 조금 더 품질을 올리고 싶은 욕심이 드는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적인 업스케일링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리사이즈 박스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게 동영상의 비율하고 그 다음에 해상도를 결정해주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프리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1대1 비율, 뭐 5대4 비율 이런 식으로 프리셋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게 1대1 비율이랑 그 다음에 16대9, 그 다음에 9대16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걸 선택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0.3메가픽셀의 크기로 동영상 제작을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2배로 업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오른쪽 구간에서는
가로 세로가 다 2배씩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입력한 이미지도 같이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1 비율의 이미지를 집어넣었는데 실제 동영상 만들 때는 9:16으로 해버리면은 사진에서 부족한 부분은 자동으로 잘라내게 돼가지고 9:16으로 맞춰지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진에서 사라지는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2개를 신경 써서 잘 맞춰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귀찮으니까 그냥 입력한 사진하고 비율이 동기화되도록 영상 만들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Keep Input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미지 선을 이렇게 빼가지고 연결은 제가 기본으로 해놓을 건데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입력된 이미지의 비율을 참고해서 자동으로 비율이 동기화가 되고 그 비율을 기준으로 몇 메가픽셀로 동영상을 만들 것인가 이렇게 지정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8초에서 10초 정도 분량의 동영상을 만들 때는 그냥 0.3메가픽셀 정도로 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그래도 제일 안정적이었으니까 일단은 요걸로 먼저 실험을 해보시고 조금씩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해상도랑 내 PC가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하나씩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퀄리티 영상은 장비빨로만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 PC 중에서 최고 스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저보다 사양이 안 좋은 PC에서도 정말 엄청난 퀄리티의 작품들을 만드는 것을 온라인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좀 더 분발해야겠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이니까요. 한 번에 뚝딱 해가지고 완벽한 영상이 나오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점점 더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